오늘 여러분들이 날씨 더운데 꿈을 찾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있는 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혁입니다. 여러분들 요 전에는 어디서 듣고 오셨어요? 과학신소재 먹고 아주 내가 잘 아는 과목이죠. 우리랑도 일도 많이 하고. 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한테 다빈치 꿈찾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학과 소개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당연히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수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러 온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꿈 찾으러 온 거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앞으로 가져야 될 미래를 중앙대학교에서 또 기계공학부에서 내가 꿈을 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쁜 퍼즐들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끼워 맞출지 본인들이 잘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기계공학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물리. 자, 좋습니다. 물리. 또 아까 어떤 친구는 기계. 또? 수학. 수학? 또? 이미지가 별로 안 좋네요. 다 이제 고등학교 공부할 때 힘든 과목들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여러분들 상당히 슬라이드가 뭐 한 30, 몇 장 되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슬라이드 여러분들 보면은 뭐 진로가 어쩌네 저쩌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기 그거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짧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물어보러 온 겁니다.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그걸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구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11명이 각자의 역할이 다르거든. 나도 입시 진로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계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전망, 비전,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면 크게 한 3가지는 꼭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3가지를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그 3가지는 하고 갑시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기계공학은 뭐냐? 라는 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계공학을 영어로 하면 뭐죠? 답이 있어요. 기계공학은요,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케닉스라는 뜻입니다. 미케닉스. 미케닉스를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역학이에요. 얘는 공학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학공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일제시대 때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게 이게 마치 머시너리 엔지니어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기계공학인 줄 알아요. 기계라는 게 선반, 드릴, 뭐 볼트 잡고 뭐 이런 거 하러 오는 줄 알아요. 그거는 기계공학이 아니라 그거는 기능 쪽입니다. 기능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를 외국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미케닉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학 역학이죠. 걔네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있는 데 가면 엔지니어링 미케닉스 또는 미케닉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명이 있어요. 반드시 미케닉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기계공학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미케닉스는 뭐냐? 역학,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들 F=ma 배워봤어요? 물리에서 뉴턴의 이 법칙 F=ma 들어봤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힘을 주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힘을 줄 것이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운동이 생길 것이냐. 그거를 파악하는 곳이 미케닉스고, 그거를 공부하는 곳이 기계공학입니다. 그런 거지. 여러분들 오자마자 선반 돌리고, 여러분들 막 볼트 닦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물론 그런 과목이 있긴 있지만, 그것만 하러 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계공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겠다. 정의입니다. 자, 이 얘기는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서의 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미래에서의 힘은 뭔가요? 어떤 힘을 받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로도 벡터잖아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자 하는 노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방향도 달라지게 될 텐데, 자, 오늘 그 꿈을 찾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학교에 이 여름에 햄버거 하나 먹고 지만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잘 집중해서 들었다가 집에 돌아가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되 그 중에 플러스로 슬라이드도 기억해주면 고맙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나서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의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기억해주면 더 고맙고, 그래서 나도 즐겁고 여러분들도 유익했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숫자입니다.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작년 진학 포함한 총 취업률 87.7%의 취업률을 저희는 가졌어요. 네, 뭐 공대에서 단연 1등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냐? 대학 공부 왜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죠? 그리고 나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대학에 와서 상아탑에서 공부한다. 자, 이게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디서 꿈꾸고 싶어요? 대학에 30년, 40년 공부할 거 아니죠? 4년 공부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야 됩니다. 어디서? 엔지니어로서 요구,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취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 이 엔지니어는 도대체 뭘까요? 엔지니어하고 조금 구별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과학자라고 하는데요. 사이언티스트는요, 최소한 내가 이해하기로는 돈이나 이런 어떤 그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좀 안 되더라도 내가 새로운 물리적인 법칙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엔지니어는 좀 아니에요. 엔지니어는 돈을 만들고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4학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사회에 기여하고 실제 제품을 통해서 매출도 올리고 이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엔지니어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4년 내내 공부하고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나 공부 잘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사회에 직접 나가서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서 일을 해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엔지니어는 사이언티스트와 구별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냥 등록금 축 내면서 열심히 공부만 하려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에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는 87.7%를 작년에 보냈다. 물론 진학을 포함한 겁니다. 석박사, 다시 말해 대학원 진학을 포함한 치수긴 하지만, 자,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87.7%는 공대 전체 1등이고 아마 서울 사립대 전체를 잡고 보더라도 거의 상위 5%, 그러니까 5등 안에 드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불행하게도 12.3%라는 데이터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87.7%의 흥분할 일이 아니라 12.3%에 주목해야 된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12.3%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87% 선택할지 12%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기도입니다. 제가 이거는 지표를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대학에 오게 되면 전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A라는 학과를 왔더라도 2년 지난 후에 내가 B라는 학과로 과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 타과에서 그러니까 기계과에 있는 학생이 다른 과로 이동한 케이스에 대한 합격자가 2013년도에 1명이었고요. 2014년도에 2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 타과에서 기계과로 오겠다고 전과 지원한 학생이 29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올해는 35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물론 불행히도 올해는 합격자가 6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다른 과에 있는 애들이 기계과로 오고 싶어서 난리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우리 과에 있는 애들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사로 따지면 이직률이 적어, 우리. 그렇죠? 다른 데서 올려놓은 애들이 많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학점이나 수학 능력이 우수한 친구들만 선별해서 우리 과에서 전과 지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과대학 전체에서는 너는 인기도가 높다. 심지어 이과대, 물리학과나 생명 쪽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서도 우리 학과로 오겠노라고 지원을 합니다. 심지어 경영학과에서. 왜 그럴까? 근데 그 친구는 학점이 4.5 만점에 4.3이었어. 엄청 잘한 친구인데 기계과로 와서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는 복수 전공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어떤 친구가 있지만 물리, 기계, 수학 영어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영어도 있어야죠. 왜 원서로 공부만 해.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면 싫어하는 과목이 있죠? 그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과학. 그거 면접용 말이에요. 진짜 과학. 가끔 이제 학생들을 면접해보면 한 20명이 똑같은 말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시계를 망가뜨리며 고치는 연습을 했고 라디오가 망가지면 고치는 걸 했기 때문에 나는 과학에 어렸을 때부터 흥미가 있었습니다. 한 20명은 똑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면접 보면 안 돼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 그 왜 그런 거? 그럼 싫어하는 거 뭐예요? 네? 싫어하는 거? 국어요. 국어. 우리 애랑 비슷하네.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요. 너가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할 때 영어하고 수학이래. 과학하고. 그래서 야, 아빠가 공과대학이라 너도 그러냐 이제 속으로 그러고 있다가 너가 싫어하는 과목은 국어, 사회, 도덕 뭐 이런 거 싫대. 근데 이제 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네 꿈을 이루고 싶으면 때로는 네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야지 모든 걸 네가 다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꿈을 못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등록금을 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실 때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거야. 왜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조금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애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듣고 있더니 그러면 한 5년만 참아보시고 해보겠다. 그래서 책을 보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엑소를 좋아하는데 어떤 친구는 엑소 재수없다. 다양합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사회에서 그걸 다 하라는 거죠. 너무 짜증나지.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원하는 것만 시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제 대학 들어오면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연습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싫어하는 과목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계공학과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과목도 있게 되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하나의 꿈을 향해 가게 될 겁니다. 그게 회사가 됐던 또는 대학원이 됐던 아니면 교수가 됐던 아니면 뭐 창업이 됐던 아니면 변리사가 됐던 다양한 직종으로 여러분들이 더 분화하고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 시작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되게 획일적이지만 이제 대학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다 개성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답도 없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을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서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절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답에서 틀렸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계공학과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의미.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거 다 까먹어서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슬라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공학과는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님들이 24분이 계시고요.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그다음에 명예교수 3분, 그 다음에 우리 대학원생들이 한 110명, 그 다음에 언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부 애들이 한 73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12년, 2013년도에는 우리가 중앙대학교 자체에서는 중앙대학교에는 모든 학과를 서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학과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 기계과는 최우수학과로 2012년, 13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2014년도에도 학부는 우수, 그 다음에 대학원은 최우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내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대학교 전체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명 교수님 중에서 한 13명 정도 교수님이 50대 초반 미칩니다. 저도 40대 초반이고요. 근데 제가 학과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 교수님은 상당히 젊습니다. 심지어 좀 최근에 오겠다고 지원하신 교수님은 30세 30살짜리 교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저희는 상당히 젊게 에너지틱하게 여러분들이 교육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저희가 산업계에서도 평가를 받았는데 그 산업계 평가에서 저희가 그 평가 대상자 중에 탑6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잘 가르치는 학과로 저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 너무 이게 뭐 길면 갑자기 수업이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우리 교수님들 무슨 연구하고 이런 건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도 이게 뭐야? 할지도 모릅니다. 답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짧게 가고요. 주로 기계공학하고 뭘 배우고 졸업 후에 뭐 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계공학 세부 전공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케닉스를 배웁니다. 미케닉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힘에 대한 역학을 모든 사물에 있는 물질에 적용해서 그거에 대한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뭘 만들죠. 자, 그러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열유체 에너지 쪽입니다. 열유체 에너지는 에너지 변환을 다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수업이 되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려면 밥 먹어야 되거든요.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크면서 키가 크는 과정이 바로 에너지 변환인데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던 애가 어떻게 크겠어요?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니까 엎어져가지고 키가 커지겠죠?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밥에서 오는 거죠. 결국 밥에 있는 에너지가 분화되면서 변환돼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그 에너지는 변환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운동이나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운동을 만들게 되는데 그 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엔진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열유체 에너지 쪽에서는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그러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가고 있는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열을 원래 뜨거운 게 차가운 데로 가는 게 정상인데 거기서 더 빼죠. 그러기 위해서 전기세를 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냉장고의 원리는 도대체 뭔지 자동차 엔진의 원리는 뭔지
다음에 난방기하고 냉방기의 특성은 뭔지,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담수화 플랜트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돼 있거나 열과 관련돼 있는 것, 유체 흐름이 있는 경우는 열유체 에너지 쪽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체 재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적 또는 동적 상태에서 발생하는 힘과 재료들의 변형, 뭐 어쩌고 저쩌고. 자, 또 읽으면 수업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자동차를 함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로 차면 꼬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그리고 잘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석은 얼마나 있으면 부러지는지, 철강은 어떻게 돼도 안 부러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공부하고, 새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없는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는 쪽에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재료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 솔직히 이게 가능합니다. 뭐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가 가능해집니다. 스텔스 베리모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시광선에 있는 놈을 에서만 우리가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재료를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노벨상을 받겠죠. 여튼 그런 재료를 우리가 개발한다든지 그 재료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용할 때 고체 재료 쪽 같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두 개는 응용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설계 생산은 뭐냐면 우리가 재료도 만들었고 원리도 이해하고 미케닉스도 이해하고 다 했어. 자, 이제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동차를 만들던 비행기를 만들던, 그렇죠? 요즘 뜨고 있는 무인항공기를 만들던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인항공기에 들어가는 모터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배터리도 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사이즈에 어떤 기능이 있는 놈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10시간, 20시간씩 떠 있을까? 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기계의 어떤 특성,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 다시 말해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 디자인이나 이런 데 보면 예쁜 차들 많이 만들죠. 근데 그걸 만든다고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산업 디자인들이 하루에 쏟아내는 자동차 디자인이 몇 개라고 생각해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동차 회사가 테이핑하는 디자인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거기에는 엔지니어링이 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007이 쓸 수 있는 007에서 나오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3억이 들었다고 치면 그 차는 시중에 팔 수 없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디자인은 쓰지 않는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산업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윤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생산 방식과 설계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디자인을 한다는 개념을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게 되는데 내가 예쁜 그림 그리면 디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역학을 알아야 그걸 베이스로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컨셉도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면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미케닉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창의적인 감각을 같이 갖고 있어야만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산할 거냐, 생산 단가를 얼마나 낮춰서 기업에 이윤을 줄 거냐. 우린 누구니까? 엔지니어니까, 우리 사이언티스트 아니니까. 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제어 쪽 파트는 여러분들 많이 들리는 로봇, 그죠? 로봇가 움직이는 거 어떻게 제어할 거냐. 여러분들 자동차나 항공기 보면 뭐 항법 장치, 뭐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이 있죠. 그 제어 장치를 기계에서 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어느 한 친구가 물어보던데 나는 로봇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로봇은 전기전자도 하고 기계공학도 하는데 난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답을 해주면 그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만들었던 움직이는 로봇들, 그 산업 로봇의 하드웨어, 다시 말하는 껍데기나 이런 거는 모두 기계과에서 만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제어도 기계과에서 일부분 합니다. 그러면 전자과에서는 껍데기를 하느냐? 전자과에서는 껍데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들어서 돌리고 이런 거는 다 기계과에서 합니다. 그럼 전자과에서는 주로 어느 쪽을 많이 하느냐? AI, 인공지능 쪽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은 제어 이론, 회로,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많이 하고요.
기계과는 거기 있는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짜고 제어회로도 만들지만 주로 하드웨어 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업체 어느 파트에 어떤 라인을 깔 건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기계과고요. 대신 이제 거기서 인공지능이 어쩌냐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고 하는 거는 전자과에서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질문이 있으면 더 듣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 네 가지에 있는 큰 분야를 가지고 기계과에서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각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내가 설명한 게 중복될 것 같아서 과목은 이래 놓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이게 뭔 소리야 하게 되니까 제가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만 그냥 눈으로 보시고 저 오른쪽 그림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이 지금 그림 나와 있는 게 이 고체 재료에서 응용할 수 있는 산업사의 응용 분야입니다. 보면 알지만 뭐 선박 주공업이라든지 자동차,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심장 운동, 혈류, 바이오미케닉스 쪽에서도 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스나 어떤 그 안전 용기, 특히 요즘 안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쪽 파트에서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플랜트, 원자력, 그 다음에 화력, 그 다음에 뭐 신재생, 그 다음에 뭐 담수화 플랜트 등등 다양한 플랜트 쪽에서도 이 분야가 응용되고 있고요. 연료체 분야는 이제 제가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 에너지 변환이라든지 유체 이동, 힘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과목들은 뭐 다른 것 같습니다. 연구 분야 보면 엔진, 자동차 엔진, 그 다음에 뭐 발전기, 제트 엔진, 뭐 여러 가지 열전달, 심지어 이제 우리 적외선 탐지하는 것까지, 그리고 사람 몸에 흘러다니는 혈류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연료동 해석을 연료동 분야에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진출할 수 있고요. 또 동력학 또는 시스템 제어 분야에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봇 제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런 걸 만드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걸 만드는 건 기계과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제어도 기계가 일부 하고요. 대신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만 전기전자 쪽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거는 기계과에서 많이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세 로봇. 여러분들 막 풍뎅이 위에다가 만약에 무슨 메시지를 하나 담아가지고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인데 DOD라고 혹시 이제 미국에 있는 국방 쪽에 관련된 연구인데 그 행정기관인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대요. 그 돌고래 머리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잠수함을 목욕하는 거. 그런 프로젝트가 한번 발표됐다가 전 세계 동물환경보호단체에서 완전 깨졌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생각한 게 또 뭐냐면 풍뎅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을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도 싸요. 보통 미국에서 사면 50원, 7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걸 100마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폭탄을 얹어가지고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한데, 여하튼 이제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 게 미세 로봇 분야이긴 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술이 국방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대량 살상 내지는 요인 암살 등등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꼭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계는 그런 식으로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세 로봇 같은 경우 초소형 구동기를 이용하는 그 손톱만한 잠자리, 손톱만한 풍뎅이, 인공 풍뎅이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자동차, 또는 뭐 바이오미케닉스 뭐 이런 쪽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설계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재료 또는 패키징하는 방법 또는 과학 설계, 복합 재료, 캐드캠. 캐드캠은 말 그대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품을 디자인하는 그런 방식이 생산 설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대학 과정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한 5개의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대학 과정에서는 고교 과정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카테고리가 나눠질 수 있는 걸 대학에 오면 상당히 많은 분야로 세분화해서 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서 근데 기계과는 미케닉스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유체역학, 연력학, 동력학, 고체역학 4개를 합해서 4대 역학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꼭 하나 빼라! 동력학을 빼서
수체, 고체, 열역학 세 개를 3대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수학도 공부하고 그러면 이런 전체 이수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죠. 와, 이걸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다 잘 따라합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보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모두 이수해요. 하지만 3학년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3학년 1학기도 한두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2학년 2학기까지는 애누리 없이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산업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공대를 나왔는데 4대 역학을 모르고 교양만 시험 보고 나가는 거야.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산업사회에서 어우 이래가지고는 하나도 써볼 수가 없고 그래서 공학교육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이제 AB라고 해서 공학교육을 혁신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 접목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타이트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대학 들어와서 클럽 가고 술 먹고 놀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젊은데 뭐. 하지만 그것만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이런 타이트한 공부를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꾸고 싶은 꿈에 대한 퍼즐을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맞춰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꿈의 그림 속에 반드시 하나 두 개 정도는 구멍이 나 있을 텐데 나중에 그거를 색칠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아까 내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드리겠듯이 조금 하기 싫어도 그 꿈을 위해서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물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선택된 꿈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자, 졸업하면 뭐 할까요? 취업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진학도 저희 과는 많이 해서 연구소나 대학, 또 기업연구소 등도 많이 합니다.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도 어떤 친구가 묻던데, 꼭 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중고금이나 자동차 회사 가기 싫다. 그런 친구들은 전문 행정기관으로 가기도 합니다. 국가 쪽이죠. 예를 들어 변리사를 해가지고 특허청에 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5급 기술고시 시험을 봐서 행정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거죠. 기술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같은 거 그리고 또는 변리사를 해가지고 로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상당히 많은 친구들은 대기업을 많이 가고 기업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몇몇 친구들은 뜻 있는 친구들은 자기 꿈을 이렇게 또 변경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꿈이 하나라면 성공하는 잣대가 하나라면 졸업하면 무엇을 할까 하면 줄이 한 줄을 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애매모호하게 여러 개로 써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꿈은 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가치 있게. 부모님들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선뜻 말이 안 나옵니다. 옛날부터 사회적으로 인식받아왔던 이야기만 할 뿐이지 솔직히 자기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다행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한 게 그래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틀리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더 좋은 선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인생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은 가장 정답에 가깝도록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삶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도움, 햄버거 하나 치고. 자, 졸업 후의 진로는 되게 많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순수 취업률만 할 때 79%지만 대학원 진학 포함하면 87.7%라고 얘기했고요.
대부분이 정비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가요. 거의 72%.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사무직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은 기계 관련해서 가고, 기업 현황은 이제 뭐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 대기업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동차 분야나 플랜트, 그 다음에 뭐 전자 분야, 조선, 건설. 여러분들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산업에는 기계과가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국방 쪽에도 대부분의 국방연구원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한 70~80%는 기계 분야. 우주항공.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자격증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여기 교수님들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얼굴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 관련해가지고는 교수님들이 지금 총 5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디자인 생산 설계 쪽 관련해가지고는 총 7분의 교수님, 그 다음에 고체 재료 관련해가지고도 총 7개의 교수님, 7분의 교수님, 그 다음에 시스템 다이나믹스 관련해서는 5분의 교수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뭐 대학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스킵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슬라이드는 글로벌 링크입니다. 저희 학과는 저희 뭐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국제적인 연구 추진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기획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 리스트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대학원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학부 과정 속에서도 해외 대학교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교환 학생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뭐 이 기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좀 받아야 될 텐데요.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해도 됩니다. 한 1분 정도 지연되더라도. 자, 여러분들 여기 뭐 하러 왔죠? 수업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기계과가 전체적으로 나와있어요. 자, 기계공학과를 나와보려요. 예.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건축 쪽으로 가고 싶으면 사실 건축학과 가야죠. 건축공학과를 가야 되고요. 이게 메인 전공은 그쪽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꼭 기계과를 나와서 건축 쪽으로 가는 거는 그 분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설비학회라는 데는 건축, 건설, 기계 3개의 분야가 모여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만들 때 펌프 들어가고요. 공도 덕트 들어가고요. 그거 다 기계과가 설계하는 거예요. 건축가가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조심히세요. 지구과학은 기계공학에서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한다기보다는 지구과학에 대한 소양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한 예가 이겁니다. 발전소에서 원래 만들었던 기계는요, 밖의 온도가 예를 들어 50도가 넘으면 안 되는 장치를 원래 설계해서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가 씁니다. 그러면 전기 공급이 끊기겠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해서 기후가 변하는 만큼 기계 설계도 바꿔줘야 돼요. 20년 전의 기후와 지금 기후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구과학을 조금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지구과학 중에서 보면 해류 또는 기상 측정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도 연료체랑 관계가 있어서 실제로 기계공학과 하는 사람들 중에 연료체 하는 사람들이 기상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경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뭐 일본에서 만약에 방사능 물질이 추출이 되면 한국 쪽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유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기계과에서. 그런 면에서는 지구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으면 좋겠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융합 학문입니다. 플랜트를 다루는 학문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는 주로 플랜트입니다. 그 중에서 원자력이 좀 많고요. 현재 교수님들은. 근데 앞으로는 이제 발전전기나 아니면 또 다른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충원이 될 겁니다. 거기도. 근데 이제 우리 기계과는 기계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본다면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는 약간 플랜트에 집중돼서 커리큘럼을 특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두 개는 다르죠.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기계과 나온 친구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데요.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나온 친구가 현대자동차 들어가기 쉽지 않죠. 네, 이런 거. 물론 학부 졸업하면 뽑아줄 수도 있는데 분야별로만 놓고 보면 아주 매칭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아마 사소한 질문 해도 돼요. 오늘 증거보가 너무 맛없다는 질문. 편하게. 네. 여러분들 여기 혼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질문하라고. 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혼자 이루며 화학기계랑 그래서 우리가 화학신소재공학부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주로 새로운 소재나 재료를 개발하는 쪽에 집중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는 잘 모르지만 화공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이제 공정 플랜트 쪽하고 그 다음에 신소재 재료 그거를 개발하는 팀 그런 분야로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지만 근데 우리 쪽에 고체 재료하고 그래서 같이 협력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아까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도 우리 쪽하고 협력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플랜트 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랜트에 들어가는 펌프, 열기와 이런 설계는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과대학은 각각 과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서로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베이직을 배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기계공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기계공학이라는 게 머시너리가 아니라 미케닉스를 주로 가르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쯤 말이 없다는 얘기는 끝날 때 시간을 서로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사실 1, 2분 더 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질문하시고 없으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오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선택한 꿈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퍼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다비치 꿈찾기의 기계공학부에 와서 세 가지를 기억한 후에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퍼즐의 숫자가 몇 개인가? 앞으로 몇 개의 퍼즐이 더 필요한가? 그러면 나는 그 퍼즐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가? 그리고 다 맞추고 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